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전과 같은 공안 통치 얘기도 나오고 그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재단이 이야기, 국민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용기 있게 했다고 하는 것, 그건 뭐 상당히 의미 있다. 이번에 이 시국미사도 쉽게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나름 충분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무게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시국미사의 전체 미사 내용도 아니고 한 부분을 침소봉대한 이런 일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그 건강한 목소리 혹은 비판적 목소리를 이렇게 질식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좀 매우 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에 대해서 진광수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도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 입니다.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49님인데요. 당연히 노입니다. 옹호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강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괘씸죄가 보태어져서 비판을 받는 거겠죠.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377님은 종교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신부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깐짱!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한 해를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보면 이제 종목별로 스포츠 얘기는 종목별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세계 여자 골프 박인비 선수 가장 의미 있는 선수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나 보죠? 예, 일단 오늘부로 해서 이제 2013 시즌을 박인비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롤렉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이제 새 순위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박인비가 11.79점을 받으면서 33주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끝난 CME 타이틀 홀더스 대회를 마지막으로 LPGA 투어 올 시즌이 막을 못 내리면서 박인비가 올해를 세계 랭킹 1위로 이제 마감을 확정하게 됐는데요. 뭐 사실 이것뿐이 아니죠. 올 시즌 세계 여자 골프가 박인비 천하였는데요. 세계 랭킹 1위를 비롯해서 LPGA 올해의 선수, 또 LPGA 상금 1위로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끝난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박인비 선수가 총 5위를 기록을 하면서요. 이 마지막까지 상금왕 경쟁을 벌였던 노르웨이의 수잔 페테르슨을 밀어내고 상금 1위 자리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시즌 마지막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전 대회에서 올해 선수상 수상까지도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의 선수상이 사실 한국 여자 선수들이 골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올해의 선수상 LPGA에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는 말에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박인비 선수가 한국 선수로 처음으로 이상 수상을 확정을 했고요. 네. 또 박인비가 올해 메이저 3연승을 포함해서
6승으로 LPGA 투어 최다승의 주인공도 됐습니다. ESPN의 골프 칼럼니스트 미셸 보텔 씨가요. 오늘 첫 칼럼에서 이 박인비가 그냥 1위 선수가 아니라 LPGA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LPGA 투어로 집중시켰다. 이렇게 아주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이은경 기자는 어떻게 찬사를 보낼까요? 박인 선수 참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 네. 올해 내내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하셨겠지만 메이저 3연승을 할 때는 진짜 네. 과연 누가 박인비를 이길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박인비 선수를 보면서 기분 좋게 보내셨던 분들은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네,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 네, 침묵의 암살자라는 암살자인가요? 별명. 예. 별명은 좋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착하게 생긴 얼굴인데 네. 이 표정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이 선수가.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잘하는 선수들이 박인비 선수 도저히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네. 진짜 무섭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였다고 합니다. 네. 원래 프로야구에서 투수의 표정을 읽으려고 하는데 골프에서도 상대 선수의 표정을 읽는 것이 경기하는데 중요한가 봐요. 예, 골프가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도 굉장한 이 멘털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선수의 어떤 상황이나 다른 선수 이런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인비 선수 멘탈이 정말 참 표정도 읽을 수도 없고 어느 순간이나 침착하게 하기 때문에 네. 참 올 시즌 좋은 성적 냈다 이런 네. 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때 피부가 두껍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박인비 선수한테 신뢰가 되는 이야기 같네요. 네. 오승환 선수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예, 오승환 선수 일본 야구 한신에 입단을 확정을 했는데요. 일본이라는 그 세무대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팀의 사전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스포츠 니폰이 오늘 이 오승환 선수가 신인 같은 이런 젊은 선수들하고 오키나와 사전 캠프에서 먼저 연습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오승환 선수 한신 입단식이 12월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후에 이제 괌에서 개인 훈련을 할 계획인데요. 한신 스프링 캠프는 이제 2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승환이 그 전에 사전 캠프부터 합류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일본 주축이고 또 외국인 선수고 이미 30세가 지난 베테랑 선수인데 유망주들이 주축이 되는 사전 캠프에 함께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 언론이 2년간 9억 5천만 엔이라는 이 대형 계약을 한 선수가 어설픈 각오로는 적응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래서 사전 캠프에 가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승환 선수도 박인비 선수처럼 표정 읽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오승환 선수는 네. 우승하고도 별로 크게 웃지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팬들이 돌부처라고 부르죠.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하영 캐스터. 네,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어려워도 많이 어려운 화요일 퇴근길입니다. 그래도 7시 조금 넘기면서는 아주 조금은 나아지는 곳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어렵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통해 여의도 가는 길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는 영등포구청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강남대로 교육개발원 입구에서 교보 로터리 노년역에서 신사역까지 밀리고 있고요. 영국동 쪽으로는 신사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쪽으로 차간격 좁힙니다. 끝으로 분당 수서로는 장지 이전부터 청담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떠나는 한국인들이 많은데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여학생이 최근 집을 나섰다가 현지인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특히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떠나는 곳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진이 외교부 영사 서비스 과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 소식이 전해져 갔고요.
이 사건 개요 간단히 한번 전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브리스번에 체류 중이던 우리 여대생 한 명이 네. 11월 24일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현지 경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네, 한국인 여대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용의자가 검거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 경찰이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살해 동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단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브리스번 경찰은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범인을 검거해왔다고 우리 시드니 총영사관에 알려왔고요. 네. 현지 언론들은 검거된 범인이 19세 남성으로서 사건 현장 인근 거주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스번 경찰은 근본 사건에 대해서 평소보다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브리스번 언급해 주셨는데 호주에서 브리스번은 큰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일부 언론 보도. 아직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확실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인종차별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호주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워홀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지 네. 호주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건 지금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 사건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떠나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작년의 경우에는 한 3만 4천여 명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떠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 워킹 홀리데이 참여자가 작년의 경우에 4만 8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 참여자의 한 70%가 호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년 그러니까 4만 8천 명 정도가 세계로 다른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4만 8천 명은 이제 작년의 경우고요. 네. 일단 최근 한 5년 동향을 보면 네.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호주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떠난 사람들이 이제 3만 4천 명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체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네. 1년 기간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세컨드 비자라고 해가지고 예. 조금 더 이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워킹 홀리데이는 일단 18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이 약 12개월간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국가를 방문해서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광과 체험을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현지인들의 집에서 체류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만들어진 게 사실 최근의 일인데 예. 이런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없기 전에는 특별한 체류 목적이 없으면 네.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오랫동안 체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공공외교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네. 우리나라와 상대방 국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네. 또한 일단 기존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네. 벌면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네.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비자를 받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호주 어느 특정원
특정한 곳에 가서 자기가 알아서 일자리를 찾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호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니까? 70% 정도가요? 일단 워킹홀리데이 참가 동기가 영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호주의 경우에는 연간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연간 쿼터 제한이라는 것은 명수를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호주나 독일, 스웨덴, 덴마크는 이제 쿼터 제한이 없지만 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 네. 연간 쿼터가 있습니다. 네. 많은 한국인들이 가서 그럴까요? 심심치 않게 숨지거나 폭행당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그런 보도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워킹 할러데이로 가는 이제 분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분들은 좀 더 다른 우리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에 노출이 더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유학생들보다는 현지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많고 예. 일단은 계속 일자리를 이렇게 바꾸면서 다니기 때문에 네. 일단 거주지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금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요, 자기가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네. 이제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지에서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잘 안 통하는 문제,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 낯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 네. 특히 생활 자금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저렴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범지대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네. 따라서 참가자 스스로가 위험한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해서 네. 밤 늦은 시간에는 다니지 않도록 하는 등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예방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네. 가장 먼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경찰에 신고하고 네. 인근 우리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은 네. 해외에서 예상치 못하게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 유형별로 예. 대응 요령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앱스토어에서 예. 해외 안전 여행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안전 여행이요? 여행, 네. 앱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사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사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네, 2100번에 0404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3210번에 3210번에 0404로 하셔도 됩니다. 네, 2100번에 0404, 3200번에 0404. 3210에 0404입니다. 3210에 0404로요. 네, 네. 끝으로 성공적인 워킹 할러데이를 위한 조언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 회화는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생계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초기 정착금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초조한 마음 때문에 계획대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학 실력 증진이든 방문 국가의 문화 체험이든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한 가지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210에 0404 해외에서 위급 시의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지금까지 오진희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장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박찬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 인데요. 6157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분들께 맡겨야지 성직자께서 그런 말씀을 내뱉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고 주셨고요. 7734님은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4라운드에서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 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현호석 장관의 말이 새삼 다가올 것 같아요. 또 어떤 그렇습니다.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까? 네,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 시 혜택을 주던 고용세습이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정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막 취업하신 분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또 뭔가 정리는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네요. 네. 정부가 로또 등 복권을 구입할 때 현금 대신에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근에 중독 시리즈의 일환 같기도 한데요. 기획재정부가 로또와 연금 복권을 구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현금 대신 신상 정보가 담긴 전자카드를 이용하게 해서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처럼 무리한 베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1인당 한 토액을 정해주고 스스로
구매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도박 중독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국의 복권 판매점에 전자카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적잖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분 노출에 따른 고객 반발과 이에 따른 이용객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부동산 문제 좀 짚어보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사 가는 분들이 많이 줄었나 보죠? 네,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10월 기준으로 1979년 이후 3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전세난 등으로 이사 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로 10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36%나 증가했지만 전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0.4% 감소를 했습니다. 주택매매가 늘긴 했지만 전월세 가격 등 임대료 상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주택에 눌러앉은 세입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사를 많이 안 가면은 또 이사업체 이쪽도 경기가 안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 업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쌀 자급률이 많이 좋아졌나 보죠? 올해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쌀 자급률이 90%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는데요. 내년 1인당 쌀 소비량은 올해 68.5kg에서 67.3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쌀 자급률이 9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쌀 자급률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해왔지만 2010년에 쌀 생산량이 갑자기 13%로 줄어들면서 자급률이 8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쌀 생산량이 좀 증가량이 미미해서 86%에 머물렀고 올해도 쌀 자급률이 88% 정도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별로 주는 수능 시험 성적은 내일 통보됩니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나 출신 학교를 통해서 통보되는데요. 수능 점수 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점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문항.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세계지리 8번 문항 등에 대해서는 수능 당일 밝힌 교과서에 준하는 정답 하나만을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출제 당국이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수험생들이 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법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박준영 변호사님 모시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었지 않습니까? 네, 수험생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는 아직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요? 네, 아직 했다는 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문항 제가 한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EU라고 하죠. 유럽연합하고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 캐나다하고 미국을 말하는데 이쪽에 있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회원국, 유럽연합 이 두 대륙에 있는 지역, 이 지역 경제 연합체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총 생산액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네. 이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유럽연합 쪽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쪽.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은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더 많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좀 애매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렇게 문항을 살펴봤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의 오류가 어떤
객관적인 통계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게 이제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평가원 측은 학생들이 주로 보는 교재나 EBS 교재나 이런 교과서에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보통 학생들이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이었다. 네. 그래서 오류가 설사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정답이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어느 쪽 입장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고요. 예. 향후 또 재판이 진행되면은 네. 그에 따라서 좀 재판 진행 경과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죠. 출제 당국인 성태재 원장은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하지만 정답인 2번.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이죠. 유럽연합 쪽의 지역인 총 생산액이 더 많다. 나는 정답 2번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답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최선의 답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최선의 답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참 근데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최신 통계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맞다. 혹시라도 이걸 쓰셔갖고 틀린 경우 3점짜리더라고요. 개점이.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뭐 행정 소송인지 뭐 어떤 소송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지금 그 자신이 받은 성적을 정정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봐야 되고요. 네. 우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 소송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민사소송이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문제이고 네. 행정소송은 어떤 국가의 행정처분 에 대한 불복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행정소송의 절차는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재판 소송의 기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이가 많습니까? 물론 형사소송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하지만 민사소송과의 행정소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약간 절차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뭐 사정판결 제도라든가 이 집행정지 제도가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소송을 해갖고 학생들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당장 내일 점수가 통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보된 것이 그 문제 질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질문을 정답 처리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예를 들어서 다 맞는 거를 처리한다든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모를까? 일단 통보되고 나면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뭐 통보가 되고 또 다음 달 7일 날 또 합격자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현재 아무리 소송을 빨리 수행한다 하더라도 네. 뭐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음 달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실익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지금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그 변호인 측에서 어떤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서 예. 뭐 지금 오늘자 있었던 네. 이 성적 통보를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라는 어떤 뭐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라는 건 이제 수시 전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시 전형에서는 또 뭐 논술도 보지만은 이 수능에서 몇 점을 얻었는가도 이제 반영하니까 네, 다음 달 7일 합격자 발표할 때는 이 문제의 질문 세계지리 8번 문항과는 관계없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수시 합격자 발표 자체가 수능 성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네. 이 수능 성적에서 어떤 영향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된다면은 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아, 그래요? 그래, 현실적으로는데 그 다음 달까지 판결은 있기 어렵습니다. 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신청이 받아들이게 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게 많이는 걸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 걸려요? 예. 네. 뭐 일례로 어떤 식당에서 뭐 유죄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했을 때 우리 법상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정도 처분을 내리는데요. 예. 보통 식당 2개월 동안 영업정지 하게끔 한다면은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 주인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내려집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출제 오류가 아주 좀 먼저 밝혀졌고 또 집행정지 신청을 만약에 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있다라면은 뭐 집행정지가 그렇게 막 긴 기간을 소요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부간의 판단은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일단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그대로 발표가 되더라도 정시 이런 데도 영향을 줍니까? 뭐 그쪽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제 소견은 집행정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 어렵다. 예. 네. 집행정지 제도 자체가 어떤 처분의 효력을 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처분과 관련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60만의 수험생들한테도 다 파급력이 있고 그렇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학 입시 전형 문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쉽게 정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집행정지가 쉽사리 인정받기도 어렵고 또 만약에 집행정지가 됐다면 이제 그 파기복귀는 굉장히 컸겠죠. 네.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바로 그런 영향까지 다 고려하면서 판결을 내리나 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안 판결에서의 어떤 승소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어떤 적절한 시점에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능 성적에 관한 뭐 집행정지 신청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경에 수험생이 이제 복수정답 인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기각됐습니다. 예, 허용할 수 없다. 네. 2005년경에도 백분위 산정을 문제 삼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모두 그 이유가 일정에 맞춰야 하는 입시 전형 및 이런 다른 수험생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유가 공공복리였습니까? 예, 집행정지에서 가장 큰 어떤 요건이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수험생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점짜리 문항인데. 물론 당시 문제가 이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지도에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량,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량, 혹은 뭐 GDP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이 더 많냐라는 거였는데 최근 통계는 2012년이 아니라 최근 통계로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어요. 1점도 아니고 3점 아닙니까? 무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평가원의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1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답을 맞췄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이런 출제의 오류를 어떤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법리상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그리고 또 문장이나 표현이 크게 잘못됐다거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평균적인 학생들이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없는 경우에 출제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가원 측에서 들고 있는 논리는 우리가 교과서나 EBS 교재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었고 이걸 본 어떤 기본 평균적인 사람들은 이 답을 골랐다. 그래서 출제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학생들을 전부 평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예, 그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예전에는 이렇게 국가시험에 대해서 출제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적 자체가 좀 많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지적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그런 지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지적이 오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전향적으로 또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의 기초에서 이제 출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접근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앞서 소송에서 뭐 승소 가능성이 좀 적다는 식으로 언급해 주신 거죠? 예, 제 소견입니다. 네네. 그럼 소송 실익도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도 힘들고 또 본안 승소 판결을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입시 전형은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실질적인 권리 구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우리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들어보면은 좀 허망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현재의 어떤 대법원의 입장과 그런 어떤 집행정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단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제 변호사님의 소견은 그런데. 이제 제 소견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권리 구제의 이익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입시는 끝나는 시점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법성이 인정돼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겠죠. 예. 이제 그것은 또 변론을 하는데 과연 이 손해로 지금 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은 것을 어떻게 그 상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좀 저는 실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집단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뭔가요? 저는 또 제 소견이 이렇다는 거고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이런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제 설사 지더라도 예. 내년에는 또 내년 입시에서는 또 이런 평가원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문제를 네. 내는데 어떤 자극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극하는 역할. 이제 네. 제 소견입니다. 네. 자, 집단 소송. 흔히 집단 소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물론 집단 소송이라는 개념이 이 사건에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법리적인 집단 소송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여러 명이 함께 제기한다는 것뿐이고요. 네. 법상으로 집단 소송의 개념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어떤 그 다른 어떤 법적인 효력이 주어지는 걸 집단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법률적인 집단 소송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뿐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혹시 수험생이 이 입시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거나 한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 네. 그 출제 오류 문제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찾아보니까 배상 책임이 이제 인용된 사례는 제가 찾지 못했고요. 사법시험이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됐다가 인용받지 못한, 즉 패소한 사례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졌네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완전히 약자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현재는 출제 문제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비단 수능 시험 문제만이 아니라 네.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기타 이런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험생들이 이긴 적은 현재까지 찾아본 거는 없다는 거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시험에 의해서 출제 오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계사 시험이나 이런 곳에 합격 처분이 취소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있었는데 네. 그를 통해서 위법하니까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인용된 사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배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 였는데요. 1035님은요. 예스입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해도 신부님의 그런 발언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1334님은요. 신부님의 발언을 탓하기 전에 정치인들 먼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정면 신부가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받아본 결과 집계해보니까 약 6대4로요. 예스,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당첨자 한 번 뽑았습니다. 2649님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신동의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